더 안 들어오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NLP 수업 자체는 이번 주 5주차하고 다음 주 6주차가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5주차, 6주차에 걸쳐서 시퀀스 모델링 파트 1하고 파트 2를 다룰 예정입니다. 시퀀스 모델링 파트 1에서는 기본적인 RNN하고 그다음에 LSTM, GRU 이런 리커런트 모델들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파트 2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과 같은 좀 더 발전된 그런 시퀀스 모델링 기법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파트 1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오늘 기본적인 RNN하고 이제 그동안 계속 했었던 그 성씨분류 태스크를 RNN으로도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RNN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한 기법으로 이제 게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게이팅을 활용한 LSTM과 GRU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LSTM과 GRU를 이용해가지고 이번에는 성씨 분류가 아니라 성씨 생성, 제너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그 단어 인베딩을 하면서 언어 모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언어 모델은 단어가 어떤 순서로 쓰였는가 라는 자연어의 통계학적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언어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은 단어 시퀀스에 확률을 부여하는 모델로 이제 이렇게 문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문장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의 벡터로 내용을 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문장 정보, 즉 이런 시퀀스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던 방법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시퀀스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따가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이 방법이 전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예시에서 completely lacking in good 보시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일단 순서대로 이 뉴럴넷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completely가 이제 먼저 뉴럴넷에 들어왔으면 그 아웃풋이 그 다음 이제 레킹이 들어올 때 그 completely가 모델에 들어갔을 때 아웃풋하고 레킹의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각 단어를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입력시키고 그 결과가 다음까지도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 단어가 여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형식의 네트워크가 되게 됩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다뤄보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얻은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 하면은 일단 이 히든 스테이트는 다른 말로 시퀀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RNN을 통해서 이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 시퀀스 레프레젠테이션에 함축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시퀀스 레프레젠테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장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문장에 대한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고요. 트랜슬레이션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트랜슬레이션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 아니면 리플라이 제너레이션 모델 같은 거에 집어넣게 되면은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걸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법 같은 거를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만들어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뒷단에 다양한 모델을 붙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네트워크가 시퀀스로부터 히든 스테이트를 추출해내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빠르게 말씀드렸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타임 스텝의 네트워크에 되먹임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1 타임 스텝에서 인풋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히든 벡터를 뽑게 되고, 이제 이 히든 벡터는 곧 t-1 스텝의 아웃풋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t-1 스텝의 이 아웃풋 벡터를 그대로 이제 t 스텝에 집어넣어가지고, 즉 결국에는 t 스텝의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은 t 스텝에 있는 인풋 벡터하고 t-1 스텝의 이 아웃풋 벡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또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즉 결국에는 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이제 이렇게 왼쪽처럼 이 히든 뉴럴넷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곧 또 다음 타임 스텝으로 또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RNN 구조는 제프리 엘만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그 이름에 따서 엘만 RNN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지금 인풋하고 그 전 스텝에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지 보면은, 자, 여기 이전 t-1 스텝에 히든 벡터가 있고 지금 현재 t 스텝에 인풋 벡터가 있으면 각각 인풋 투 히든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히든 투 히든 매트릭스가 존재해서 이전 스텝의 히든 벡터는 이 히든 투 히든 매트릭스와 곱해져 가지고 그 결과를 내놓게 되고, 현재 스텝의 인풋 벡터랑은 인풋 히든 매트릭스하고 곱해져 가지고 그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이 두 결과를 합치면은 이제 현재 t 스텝의 아웃풋 벡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과정은 이전 스텝에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현재 스텝에 인풋 벡터가 들어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바로 RNN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전 스텝에 0.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이라는 벡터가 있었고, 이제 현재 스텝의 아웃풋을 구하고자 했을 때 이제 현재 스텝의 인풋 벡터가 0, 0, 1, 0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제 이 0, 0, 1, 0하고는 WXH라는 인풋 히든 매트릭스하고 곱해가지고 이걸 더하게 되고, 이제 이전 스텝의 0.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이라는 히든 스테이트는 WHH라는 매트릭스랑 곱해져가지고 이 초록 색깔 곱한 거하고 빨간 색깔 곱한 거하고 더해가지고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히든 스테이트는 또 다음 타임 스텝에서 또 그 히든 스테이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과정을 쭉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파이토치 코드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파이토치에 RNN 셀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RNN 셀은 여기 보면은 인풋하고 히든을 받아서 이 아웃풋을 내놓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RNN 셀이 하고 있는 일은 이 인풋하고 인풋 히든 매트릭스하고 히든 매트릭스를 가지고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 히든 매트릭스하고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더하고 히든이 들어온 거는 히든 매트릭스하고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 RNN 셀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현체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 히든스라는 리스트를 두고 이제 시퀀스의 길이만큼을 포문을 통해서 순회를 하면서 각각 시퀀스의 인풋하고 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RNN 셀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RNN 셀의 아웃풋은 이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가 되게 되고 이제 이 히든 스테이트를 히든스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전체 시퀀스의 히든 스테이트를 토치다 스택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텐서로 이제 뭉치게 되고 이제 이거를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이렇게 굳이 구현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낸 구현체고 파이토치에서 역시 토치.nn.rnn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 과정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 빠르게 실습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링크도 디스코드 방에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기 눌러주시고요. 네, 들어가셨으면 런타임 누르시고 런타임 유형 변경 누르시면 됩니다. 런타임 유형 변경 누르시고 하드웨어 가속기 GPU로 세팅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순서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코드를 훑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항상 구현했던 세 가지 보캐블러리 벡터라이저 데이터셋을 똑같이 여기서도 구현을 합니다. 보캐블러리나 벡터라이저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고요. 이제 보캐블러리도 보면은 그냥 이제 이런 뭐 언노운 토큰, 뭐 모르는 이제 그 보캐블러리 없는 문장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언노운 토큰이나 뭐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비긴 토큰이나 아니면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엔드 토큰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퀀스를 처리할 때는 항상 문장의 시작에는 비긴 시퀀스 토큰이 들어가고 문장의 끝에는 엔드 시퀀스 토큰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라이저는 똑같고요. 데이터셋도 이전에 했던 거와 같은 방법입니다. 제 모델을 보면은 자, 모델에서 자, 이 RNN을 직접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 예제에서는 RNN을 구현을 했는데 RNN 셀을 두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히든 리스트에 이제 그 시퀀스 길이만큼 돌면서 각 반복마다 그 시퀀스 각각의 요소를 인풋으로 집어넣고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RNN 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을 이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을 하게 되고, 히든스 리스트에 이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어펜드를 해가지고 그 히든 스테이트들을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구현한 RNN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이 RNN을 가지고 성실을 분류하는 모델을 살펴보면은, 자,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주어진 단어 토큰을 벡터로 바꿔주는 이 임베딩을 거치고요. 그래서 이 임베딩한 값을 RNN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RNN을 통해서 나온 값을 플리 커넥티드를 통해서 그 뉴럴넷을 통과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Y 아웃풋으로 성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성실을 분류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코드 한 줄 한 줄 읽어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RNN을 해봤는데, 자, 이 RNN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 히든 스테이트가 아까 보면은 현재의 인풋 벡터가 인풋 히든 매트릭스랑 곱해져 가지고 그 값이 나오고, 자, 이전 스텝의 히든 벡터가 히든 매트릭스랑 곱해져 가지고 그 값이 나와서 지금 보면은 이 두 개의 값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뭐 이런 가중치나 이런 게 없고 따로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뭐 악선 지금 현재 인퍼런스 하고 있는 이 시퀀스의 이 부분과 앞에 있는 부분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정보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이제 롱텀 디펜던시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도 비슷한데, 이제 이 뉴럴넷을 계속 RNN이 계속 시퀀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약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깝게 되면은 최적화 과정을 불어나게 하는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면,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필요한 정보,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만 담게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도와주는 게 바로 게이팅이라는 기법입니다. 게이팅은 A하고 새로운 값 B를 더할 때 어떠한 람다 값을 둬가지고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 때 이 B가 새로운 스테이트에 포함되는 정도를 람다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이팅을 하지 않고 아까 지금까지 배웠던 RNN을 통해서 이제 이 RNN의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는 전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의 이제 그 뉴럴넷의 아웃풋을 그대로 현재 히든 스테이트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반영되는 이 히든 스테이트를 어떠한 람다 값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히든 스테이트에 반영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람다 역시 히든 스테이트의 펑션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히든 스테이트나 인풋에 따라서, 즉 이 히든 스테이트랑 인풋이 현재 문장의
그런 컨텍스트 정보를 담게 될 텐데 이 현재 문장의 컨텍스트에 따라 현재 새롭게 반영할 히든 스테이트를 뭐 많이 반영을 할지 아니면 적게 반영을 할지 이런 인풋의 반영 전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풋을 게이팅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게이팅을 할 수 있지만 이전 스텝에서 오는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현재 컨텍스트에 맞추어서 얼마나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에 대해서 게이팅을 할 수도 있고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게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을 한 게 바로 LSTM이라는 모델입니다. LSTM은 게이팅을 사용을 해가지고 현재 인풋 스테이트와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의 반영 정도를 결정을 하고 셀 스테이트라는 거를 따로 두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시퀀스가 길어지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LSTM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은 지금부터 나올 그림에서는 이 노란색 네모는 듀럴 네트워크 레이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모아지는 곳은 이제 두 개의 벡터를 이어붙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은 두 개의 벡터를 그대로 카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셀 스테이트입니다. 이 셀 스테이트가 LSTM 모델의 핵심인데요. 자, 이 셀 스테이트가 LSTM의 장기 기억을 담당하게 됩니다. 추후 게이팅을 통해서 그 이전 스텝의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잊어버릴지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셀 스테이트에 게이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게이트는 포겟 게이트입니다. 자, 현재 입력하고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가 RNN하고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 현재 입력과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 즉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이전 스텝의 셀 스테이트의 각 요소를 다음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이 포겟 게이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포겟 게이트는 이 시그모이드로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이 시그모이드 아웃풋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즉 결국에는 이 포겟 게이트가 1이라는 거는 전 스테이트의 셀 스테이트를 전부 반영하겠다는 거고 이 포겟 게이트가 0이라는 거는 전 스텝의 그 셀 스테이트를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게이트인 포겟 게이트고요. 자, 이 포겟 게이트는 이 지금 흐릿하지만 그림을 보면은 전 스테이트의 전 스텝의 셀 스테이트에다가 이 포겟 게이트의 0과 1 사이의 값을 곱해가지고 그 반영 정도를 포겟 게이트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게이트는 인풋 게이트인데요. 자, 포겟 게이트가 전 스텝의 셀 스테이트를 현재 스텝의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을 했다면 인풋 게이트는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겟 게이트는 전 스텝의 셀 스테이트, 즉 장기 기억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면 인풋 게이트는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인풋 게이트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통해서 -1과 1 사이에 히든 스테이트 후보를 만들고요. 이 포겟 게이트에서와 똑같이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0과 1 사이에 이 현재 이 인풋 게이트의 값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게이팅을 해가지고 이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앞선 이 왼쪽 부분이 포겟 게이트고 오른쪽 부분이 인풋 게이트입니다. 자, 포겟 게이트에서는 전 스텝에 이 셀 스테이트를 현재 스텝의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이 FT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린 이 셀 스테이트에다가 새로 들어오는 인풋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인풋 게이트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인풋 게이트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셀 스테이트하고 더해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갈 셀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스테이트에는 이제 현재 스텝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현재 스텝의 입력에 따라서 잊어버릴 정보는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 반영할 정보는 반영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셀 스테이트를 가지고 아웃풋 게이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아웃풋 게이트는 인풋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앞선 이 게이트들이랑 똑같이 인풋하고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똑같이 하이퍼볼릭 컨텐츠로 아웃풋 후보를 만들고 시그모이드로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하는데 이제 이게 이 셀 스테이트를 이 새로운 아웃풋에 얼마나 반영할지 이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 장기 기억으로부터 이제 얼마나 정보를 끄집어 쓸지를 이 아웃풋 게이트가 결정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LSTM의 전체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LSTM에서는 이 셀 스테이트가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LSTM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셀 스테이트를 두고 이 셀 스테이트의 이전 정보를 얼마나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매 스텝마다 반복해가지고 L만 RNN의 문제점이었던 이 롱텀 디펜던시 문제와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LSTM이었고요. 추가적으로 GRU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 LSTM에서 더 몇 가지를 간소화시킨 건데 포겟 게이트랑 인풋 게이트를 합쳐가지고 얘는 업데이트 게이트라는 거를 두고 GRU는 셀 스테이트를 따로 두지 않고 히든 스테이트 하나로만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RU가 연산량은 더 적으면서도 LSTM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줘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LSTM으로 형식 제너레이션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코드만 간략하게 보면요. 얘도 똑같이 보캐블러리 똑같이 구현해 주고요. 벡터라이저도 똑같이 구현을 해주고 데이터셋도 똑같이 구현을 해주는데 모델 부분만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앞선 예시에서는 L만 RNN을 사용을 했지만 그대로 GRU로 교체를 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RU를 두고 이 RNN에다가 이 임베딩한 값을 RNN에 집어 넣어가지고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자, 이 GRU의 이 이니셜 스테이트가 이 LSTM이나 GRU나 아니면 뭐 RNN과 같은 모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인풋을 보면은 매 스텝마다 이 전 스텝의 히든 벡터하고 현재 스텝의 인풋 벡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스텝에서의 히든 벡터는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예시가 지금 이 surname generation 모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올 때 링크를 보시면 실습 1은 unconditioned generation이고요. 실습 2는 conditioned generation입니다. 이 실습 1에서는 국적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고 실습 2에서는 국적 정보를 활용한다고 써 있는데 이 활용을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RNN에 그 임베딩 하는 값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n.gru 레퍼런스 페이지를 가보면은 이 인풋으로는 여기 보면은 텐서 쉐입, 시퀀스 랭스,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히든 디멘전으로 구성된 인풋하고 여기 밑에 보면은 H0라는 걸 받아요. 이 H0라는 것은 첫 번째 스텝의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를 H0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H0를 안 주게 되면은 전부 다 히든 스테이트의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두겠다는 거는 이 RNN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제 아무런 사전 정보도 활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학습을 하면은 학습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성씨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딴 거는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nationality embedded라는 값이 보일 겁니다. 자, 이 nationality embedded라는 거는 nationality 인덱스를 받고 이제 각 nationality, 즉 국적에 따른 embedding 값을 뽑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국적에 대한 embedding을 RNN에 즉 여기서 GRU의 initial state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씨를 분류를 할 때 사전에 initial hidden state로 넣어줬던 이 nationality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은 아라빅을 initial hidden state로 주었을 때는 아랍스러운 성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국을 initial 컨디션으로 줬을 때는 중국스러운 성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안 좋은지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다스러운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LSTM, GRU, RNN을 활용한 시퀀스 모델링 파트 1이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NLP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